그거 장난칩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라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교육부 장관 누군가가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놓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은폐했든지 고의로 밝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육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에 기억해서 끝까지 책임 내가 추궁하겠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장관님이 안 오셔서 차관님께 대신 질의하게 된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번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 중에 좀 심각한 것은 리박스쿨의 극우적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들에게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 화면에도 보다시피 학생들 자체 모집에서 역사에 대한 잘못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학습 강사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 공과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에 뭐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악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평가는 무조건 없애고 어쨌든 잘한 것만 부각시킨다. 그것도 일종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성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리박스쿨에서 잘못된 교육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림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가 그림 끌려가는 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 14세는 위안부가 될 수 없어요. 군대를 그 당시에는 군에 지원을 해도 50 몇 대 1 막 이렇게 해야 됐어, 학교 지원자가. 왜? 조선인들은 일본군이 되는 것 자체가 출세의 길이고. 이거 김복동. 이게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인권운동가야, 인권운동가. 일본이 전시성범죄와 인권유린을 캡처를 주면 이게 왜 전시성범죄야? 그 당시에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공창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세금까지 받고 했거든. 여기도 봐요. 이거 군함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군함도 여기 가서 돈 벌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여기 앉아있으면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은 나는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서 고향에서 논밭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했거든. 한국인을 강단이나 철도 건설 현장 군수 공장 중 끌고 가서 너희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한 너희들라는 거지.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주인이래. 그리고 보면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동기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란의 구판이라고 봐요. 이거야말로 광란의 영상 보셨죠? 차관님, 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저희 리박스쿨에서 다 지웠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좀 보느냐고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영상 많이 저희 의원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나오는 저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장생 탄광이라고 조세이 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해 발굴하러 갑니다. 조선인들이 138명이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유해 발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군함도도 다녀오고 동경에 있는 근대 산업전시관도 다 다녀왔는데 저렇게 강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위안부들 끌려갈 때 12세, 13세 소녀들 끌고 간 것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무슨 공창제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한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배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육이 지금까지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교육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헌법 전문은 제일 먼저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4월 혁명, 4.19 혁명을 계승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 운동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때 이승만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죠.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2번이나 있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하고 그리고 4.19 때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역사교육, 그리고 4월 혁명과 관련된 이 엄청난 내용들을 부정하는 내용들, 저는 이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같은 내용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관님, 리박스쿨에서 진행한 아이들 역사교육 내용 본 적 있으신가요? 저기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증거가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으로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으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한 거예요, 독립은 거의. 3.15 선거는 왜 부정선거가 됐을까요? 왜 부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4번.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기붕 후보의 당선이 불안해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예, 차관님, 리박스쿨 역사교육 내용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리박스쿨 역사 내용 보면 친일파 옹호하고 우리 독립운동가의 헌신 깎아내리고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심지어 지금 부정선거까지 옹호하고 있습니다. 딱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리박스쿨이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왔고 교육시킨 아이들에게 윤석열 지지 연설장에서 박정희, 이승만 찬양 노래까지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할 짓입니까? 자, 문제는 이런 리박스쿨이 이 늘봄학교 강사 취직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역사관, 사회관 주입시킨 뒤에 늘봄학교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서지영 의원님께서 예술, 과학 프로그램을 했다 늘봄학교에서 이러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놀이체육으로도 들어가고 보드게임도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한 본인이 직접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역사교육을 알게 한 게 확실합니다. 자, 이런 리박스쿨 사태는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된 참사였어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라이트 세력 단순히 방조한 걸 떠나서 임명했죠. 국가교육위원장, 3대 역사 관련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했잖아요.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성 이사장은요. 2010년이랑 2021년 사이에 리박스쿨 강사진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자, 리박스쿨 손혁숙 대표 2023년에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 결성하고 늘봄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까지 요구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에 마치 발이라도 맞추는 듯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늘봄학교를 갑자기 전국 확대하면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지요. 저희들이 막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와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늘봄 강사를 채용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리박스쿨 소속 강사들이 손쉽게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요.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교육부가 이제 할 일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극우 역사관 세뇌 교육의 고리를 밟은 세건하셔야죠.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주호 장관이 그 핵심 책임자로 나와서 사과하고 사태의 전말에 대해 밝혀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책임 회피하고 직무 방기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즉각 나와서 입장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차관님, 이주호 장관이 늘봄 예산으로 극우 보수 돌봄 강사 만들고 댓글 부대 운영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몰랐습니까? 네,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앉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교육부 정책자문위의 규정을 보면요.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손효숙 대표를 어떤 경위와 사유로 위촉하게 된 거죠?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시간이 그게, 없어서. 확대하는 네. 사이에 네.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수정 교육부 확인하고 총리 있습니다. 정책 자문관 추천 맞습니까? 뭐 확인된 바로는 거기 교육계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서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는 예, 확인됐습니다. 이수정 교육부 총리 정책 자문관 추천이 맞습니다. 자, 이주호 장관 최측근이자 돌봄 정책 비롯한 각종 정책을 지원한 이수정 교육부 총리 정책 자문관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핏 뉴스 타파 보도에도 나왔는데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임명장을 앞세워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손쉽게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호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죠. 자,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있어요. 여기가 서울교대랑 MOU 맺고 늘봄 강사 파견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교육부나 교육청에 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예요. 사단법인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알고 보니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늘봄연합회가 임의단체인데 사단법인이라 4층에서 MOU를 서울교대랑 맺었다. 이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예요. 교육부는 이 해당 사항 또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의단체라면은 이 늘봄 예산 국고가 개인 통장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사단법인이라고 사칭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세무서에만 신고가 돼 있고 주무관청에는 미등록된 상태로 저희 확인을 했거든요. 법인 등기도 지금 확인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이런 유령단체가 서울교대랑 MOU를 맺고 늘봄 강사를 학교에 투입시켰다. 교육부 이거 철저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관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간략하게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후속 질문을 해주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정 자문관은 이제 유초중등 교육을 그 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추천받은 분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그 시기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다만 저희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늘봄연합회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협력기관으로 서울교대의 협력기관으로서 초기에 참여할 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접 서울교대가 강사도 채용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봄연구회나 여기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리박스쿨에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입니다. 강사가 공급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문관이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관님 오늘 네. 이조 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지금 백승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방금 전에 현안 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육부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 정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된 건 아시죠? 네. 교육부는 하지만 교육부는 지금 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 생각하지 사실 않습니다. 뭐가 그게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한 번이라도 실체를 밝힌 적이 있어요? 지금 아까 현안 보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언론에 나오고 다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한국늘봄연합회 그 사단법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사단법인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어디 가도 사단법인이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게 사단법인 맞냐 계속 그걸 확인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그게 어젠가 오늘 갑자기 사단법인은 아닌데 그냥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 같다. 정말 장난칩니까? 사단법인은 아닌데 이 회사의 명칭이 사단법인이 그 회사 명칭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거를 국회 교육위원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예? 그거 장난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사과하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현안을 지금 파헤쳤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라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교육부 장관 누군가가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놓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은폐했든지 고의로 밝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육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에 기억해서 끝까지 책임 내가 추궁하겠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